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최근 대규모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펼친 것은 한국에 대한 강력한 확장 억제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특히 서해를 훈련 장소로 택한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이 미한 국방장관 회담 직후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통해 강력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에 VOA에 이번 훈련은 미국 정부가 B-1B 랜서 전폭기와 F-22, F-35 스텔스 전투기 등 5세대 전투기를 포함한 견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에 관해 한국을 안심시키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 역시 미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을 증명해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시적절하게 상기시켰다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밝힌 대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전략무기와 병력 전개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동맹의 요청에 미국이 즉시 지원을 했다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Strategic systems on the peninsula more often. So the B-1 is coming in part to do that. This was a demonstration that the U.S. was prepared to support our ally as the ally has requested.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확장 억제의 핵심은 전략자선이라며 강력한 연합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is a key part of extended deterrence, the ability to deploy strategic assets, to work with South Korean aircraft. We are fully committed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but to do that, we must maintain combined readiness. 전문가들은 또 B-1B 전폭기가 출동한 올해 첫 연합공중훈련 장소가 그동안 주로 훈련이 이뤄졌던 동해가 아닌 서해 상공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서해 훈련은 중국에게 북한 문제에 더욱 책임있게 나서라는 압박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미한 동맹은 서해 상공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영공에서의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준 것은 물론 한국 영공과 인접한 국제 영공에서의 작전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중국에도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 담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한 양국군이 이틀 만에 최첨단 전투기를 동원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3일 한국의 F-35A와 미국의 F-22, F-35B 등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 여러 연합 전력이 참가해 서해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일 서해상에서 미국 B-1B 전략폭격기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공중훈련을 펼친 지 이틀 만으로 미한 공군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 이행을 위한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것이라고 한국 공군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한 공군은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강력한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3일 열리는 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물론 경제와 외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도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를 거듭 비판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 외교장관 회담 의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을 포함한 여러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조약 동맹이란 사실을 강조하면서 두 장관이 회담 뒤 직접 관련 발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relationship is multifaceted. There are a number of priorities that we are pursuing bilaterally with the ROK on the economic front, on the diplomatic front, on the political front, when it comes to our people-to-people ties, on the regional front, but also on the global front. The ROK has an influential voice, is an influential country on the world stage. We collaborate in any number of multilateral and global venues.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토니 블링컨 장관이 다음 주로 예정된 중국 방문에서 중국 내 북한 해커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 문제는 회담의 주제라고 밝혔습니다.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its ballistic missiles program, a ballistic missile program is not only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it's not only a threat to our allies in the region, but it poses a threat to regional peace and security. It is something that also implicates the PRC.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세계 각국, 특히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는 모든 나라,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서명한 나라들이 명문화된 내용을 완전히 준수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북한의 책임을 묻고 미국과 조약 동맹, 더 넓은 영내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가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것은 우리의 이익뿐 아니라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최근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미국의 핵 포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 마주 앉을 의향이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최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의 VOA 인터뷰 내용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북한 인권 특사 지명 등 북한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민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정직한 논의를 하고 싶다면 국제 인권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달 31일 조선인권연구협회 장철호 연구사 이름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북한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제임스 희난 소장이 VOA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권 감시와 책임 추궁 방도 모색 등 사무소의 주요 사명을 떠벌렸다며 이 사무소는 유엔에서 강압 채택된 인권 결의의 산물이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실행 도구라며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희난 소장은 지난달 VOA의 신년 인터뷰에서 모든 나라가 인권 문제가 있지만 북한은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진전시킬 시민사회조차 없다며 사무소의 임무는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와 기록, 피해자들을 위한 책임 규명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공사 출신인 한국국회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외무성의 반박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을 크게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김정은도 지금 그 BOA 보도 합법 기조를 더 툭값을 세우고 볼 겁니다. 왜 BOA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면 BOA의 보도 기조와 정책 기조는 미국의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대한민국의 일반 통신이 보도하는 것에 몇 배로 BOA를 주시합니다. 북한은.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도 비슷한 지적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는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게 얽혀 있으면 좀 적대적인 그런 운행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유엔 인권 사무소지만 북한만을 딱 조준한 북한만을 딱 이렇게 명중을 하고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가 존재하는 듯한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까부셔라 하는 식으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북한이 인권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서울 유엔인권 사무소와 BOA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UN diplomats who are in Seoul have done an excellent job of gathering information and calling attention to the problem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 think it's a good thing to have that office there.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지도부가 유엔 시스템을 비난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온 북한의 고위 관리들, 강제 수용소 책임자들, 하급 관리들을 재판하는 데 필요한 증언과 위성사진 등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인권 기록에 대해 정직한 논의를 하고 싶다면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국제적십자위원회, 인권 비정부 기구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해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 등이 계속 존재하는 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은 계속될 것이라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했던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일 공개된 일본 도쿄 게이오대 간담회에서 나토의 존재 이유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나토가 핵동맹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세계 질서가 위협받고 있으며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도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유럽 대서양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나토의 확장과 관련해 한국, 일본 등 영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전 세계 의료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해킹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국제 사이버 보안 기업이 지적했습니다. 핀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 사이버 보안 기업 위드 시큐어는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공공과 민간 부문, 특히 의료 연구기관과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집중적으로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자루스는 이들로부터 기밀 또는 핵심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해킹을 시도했으며 이메일 기반 소프트웨어인 짐브라의 보안 취약점을 활용해 해킹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드 시큐어 측은 짐브라의 보안 취약점을 활용할 경우 공격자는 피해자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밀번호와 정보 등을 탈취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